안녕하세요. 토지 플래너 김현철입니다. 어제는 국방부가 그 여의도 면적이 35배에 달하는 그 군사보호 지역을 해제를 했다라는 그 기사를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뭐 그렇게 해제를 하면 뭐 풀린 지역은 규제가 완화가 되기 때문에 개발이 좀 용이하게 바뀌었다라는 의미에서는 좀 좋게 보이는데, 지금 오늘 기사를 보니까 그런 게 다 소용이 없을 만큼 그런 또 대권 주자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이 정치하고 경제 그리고 이제 국토개발 방향이 어떻게 돼 있고 그 현 상황들 그 여러 가지 이제 국내적인 상황들하고 이제 복합적인 거를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려운 게 부동산이거든요. 접근하기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게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기사를 보니까 지금 이낙연 대표가 이익공유제라는 거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역풍을 맞았는데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에 이제 기자회견할 때 우리가 코로나 속에서는 이제 되게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뭐 그 기업들이 힘든데 오히려 이제 여기에서 이제 기업들이 성적이 좋고 돈을 번 승자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출연을 해서 기금을 만드는 게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화답을 해서 뭐 탄력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쉽게 얘기해서 제가 그 사업을 하는데 돈을 벌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손해를 본 사람들한테 내가 해서 플랫폼 사업을 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돈을 벌었던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어려운 그 사람들을 나눠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뭐 우리가 얘기하는 토지 공개념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열심히 일할 그 사람들도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너무 좀 위험한 좀 발언을 해서 역풍을 맞았는데, 그럼 돈 버는 사람들이 그거를 뺏어가지고, 만약에 제가, 뭐 한 달에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수익이 줄었는데, 내가 1,000만 원을 번다고 해서, 나한테 500만 원만 줘봐. 그리고 이제 그걸, 못 사는 사람들한테 나눠준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게 좀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서로 힘들어진다라는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제 이제 토지 공개념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익공유제는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수요가 폭증한 게 이제 온라인 쇼핑이죠. 이제 직접 안 가도 되니까 온라인으로 보고 음식 같은 거 배달 플랫폼 이걸로 대상을 삼았는데, 뭐 이제 여기는 뭐 NC소프트 같이 게임 회사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 사업들을 대면 영업이 아니고 비대면 영업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돈을 많이 벌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카드사도 이제 재난지원금을 했다고 해서 이걸 범위가 금융권까지 확대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문제의 소지가 이제 있는 거거든요. 어딘가에는 뭐 돈 버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자본주의라는 거는 우리가 돈 벌어서 열심히 돈 벌어서 집을 사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게 이제 민주주의인데, 이렇게 되면 뭐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기본주택이라고 해서 토지 공개념을 기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토지 공개념은 헨리 조지라는 미국의 이제 경제학자가 이제 주장한 것인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하면 이익금이 나오는 개발사들한테 그거를 불로소득으로 봐서 그걸 100% 이제 환수를 해서 이제 나눠 갖자라는 거거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런 토지 공개념을 기반한다는 부동산 불균형을 해소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뭐 기존에 이제 공공임대주택은 서민들의 그림의 떡이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가 처음 도입하는 기본주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중산층이 만족할 만한 수준을 공급하면 된다. 근데 여기는
토지 공개념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공공재처럼 임대를 하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너는 집 갖지 말고 그냥 내가 주택을 나라에서 질 테니까 월세를 내고 살아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정서하고는 너무 안 맞죠. 우리나라는 어떤 민족이었냐면 옛날부터 그랬지만 토지주한테 착취를 당하는 것도 조선시대 이제 돌아가 보면 양반들이 땅을 갖고 있고 서민들이 땅을 갖지 못했는데 이게 이제 민주주의로 이제 되면서 땅을 갖기 시작을 하면서 집을 갖는 게 꿈인.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저희 세대 때만 하더라도 새마을 운동 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저희는 새마을 운동을 했던 세대고, 박정희 정권 때 이제 저도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이삭 죽기도 하고 되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길 가다가 애국가가 나오면, 그냥 그 자리에 서가지고, 가슴에 대고 이제 나라에 대해서 충성하는 진짜로 묘한 풍경이었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그게 그냥 당연시 됐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근데 이제 독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민주주의 개념을 도입을 하고, 우리가 이제 박정희 정권이 우리가 준 경부고속도로를 뚫고 중화공업을 일으켜서 이제 경제를 활성화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갖는 게 꿈이었고, 그래서 돈만 벌면 열심히 돈만 벌면 나라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자를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주택을 소유를 했죠. 저희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집에 대한 개념이 애착이 되게 많은 민족인데, 공공주택에 살아라,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불균형이 해소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주거가 양질의 주거를 원하지, 공공주택에서 살아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공공주택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은 거기서 이제 공공주택은 임대료가 이제 적기 때문에 거기서 돈을 벌어서 내 집을 갖겠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제 그걸 뒤집는 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이제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3기 신도시 역세권을 개발한다는 기본주택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이상 거주를 할 수 있다는 건 30년 동안 임대에서 살아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나라 정서하고는 너무 안 맞는 것이고, 그래서 국민이 좀 많이 혼란스러워한다는 거. 그래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내가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부동산 팬데믹이 온 거예요.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사지구가 5억 3천 하던 미사지구가 9억이 되고, 그것이 다시 13억이 되는데 3년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8억이라는 시세 차익을 얻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미사지구가 그렇고, 강남은 지금 어떻습니까? 강남은 집값이 20억에서 30억 가요. 근데 그럼 집을 가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대출 규제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주식시장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천 내던 게 다음날 3천이 되고, 기업은 오히려 손실을 입고 많이 힘드는데 주식은 올라가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아예 주택을 살 수 없으니까 몇 억 갖고 있는 거를 주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좀 위험하다. 이렇게 되면 주식이라는 것은 등락폭이 있기 때문에 정말 회사가 어려워지면은 그냥 돈이 정말 증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정보가 있고 이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인데, 이제 언제나 사고 팔고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돈이 다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집도 못 사는데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이유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빠르게 이제 고령화 사회로 이게 접어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13억 오른 사람들은 8억이라는 시세 차익을 얻었는데 그게 좋냐? 그냥 부동산 전체적으로 지금 뭐 종부세부터 해가지고 이제 세금이 보유세부터 줄줄이 인상이 되는데 거기다가 이런 13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몇백만 원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집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걸 유지를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서 빚을 얻어서 버텨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실감을 못 하시겠지만 내년이 되면 못 버티고 똘똘한 집 한 채 갖고 있던 사람들의 경매 물건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양질의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지 공공주택에 사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신혼부부라든지 돈이 적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이제 집 가진 사람이 완전 우리나라가 좀 이상한 구조가 돼버린 거죠. 국토부 장관이 정말 일을 많이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넘는 우리나라 최장의 기간 동안 한 국토부 장관인데 책임을 뭐 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임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말이죠. 근데 이게 노무현 정권 때 이제 못하던 거를 여기서 멈춰가지고 못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거를 완성을 시키면 될 거라고 해서 규제를 계속 가했던 건데 그래서 지금 이제 부동산이 막 엄청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뭐 치솟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부동산은요,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지만 잡는다고 잡히는 게 아니고 시장 원리에 좀 맞게 이제 그냥 놓아주면 서로 팔고 사고 팔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면서 공인중개사도 먹고 살고 그리고 돈이 도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고 그러면 건설하는 기업들이 새로운 주택을 져서 땅의 가치를 높여놓을 것이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고용 창출이 되고 그런 건데 이거를 토지 공개념을 도입해서 불로소득이라고 하면 민간 기업들이 개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진짜 어마어마한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밀려나간 사람들이 이제 경기도권까지 이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고양이라든지 일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희가 땅을 하는 양주에 이제 GTX 노선하고 7호선이 들어가니까 GTX C 노선은 강남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입을 하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단축이 되고 우리가 양주라고 하면 멀게 느껴지지만 도봉구하고 가깝고요. 의정부하고는 딱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잠깐 보여드린 기사가 양주의 반란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양주 집값이 이제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 가격을 1억 정도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는 내가 집을 못 사는데 그럼 저거라도 사자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밀려서 생겨서 이제 저기 또 이제 경기도권도 이제 아파트 가격이 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세대가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가 문제라는 거예요. 부모가 집을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급여소득만으로는 우리가 이제 집을 살 수 없는 세상이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금 다 경기도권을 묶어놨거든요. 그래서 개발을 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공공이 개발을 하겠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일반인들이 땅을 사는 것을 제한을 하는 실수 목적이 아니면 땅을 갖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왜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으로 인해서 이제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재미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봐왔고 그런 경험을 많이 했고, 근데 그런 게 없어진다고 한다면 서민들한테는 진짜로 되게 치명타가 되는 거죠. 이거 돈이 어디로 주택을 제가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주택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다주택자가 되니까 안 하고 이걸 뭐 할까? 그래서 이제 그 땅 쪽으로 이제 돌려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땅이라는 것은 이게 땅이라는 게 있어야지 건물이 지어지잖아요. 그럼 개발업자들이 좋아하는 땅의 위치에 땅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이제 그 시세 차익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제도들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땅을 해서 그래서 부동산이 지금 얼어붙었어요. 그 땅부터 시작해서, 왜냐면 이게 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구세청에서 정보를 주고 뭐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이제 부동산이 이제 경기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어려워진 살림에 더 어려워진 살림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너는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돈 벌었으니까 돈 내놔. 그러면 돈 주고 그냥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줄까요? 그리고 무차별적인 복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거는 증세를 해서 메꿀 수밖에 없고, 그게 다 우리 그 가계부채로 이게 떠안는 거기 때문에,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달라요. 외국하고는. 일본은 집에 대한 우리가 소유의 개념이 없습니다. 집은 그냥 주거의 목적이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 아파트나 부동산으로 한 70으로 갖고 있고 금융자산이 30%라고 한다면, 일본은 거꾸로예요. 금융자산 70이고 부동산 자산이 30%입니다. 일본이라는 그 특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집을 사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그걸 우리나라가 지금 이걸 적용을 시킨다, 이런 거를 적용을 시킨다고 한다면은 우리 아이들은 점점 살 곳이 없어진다. 지금 여러분도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현대도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로봇을 회사를 인수를 했죠. 그래서 이거를 건설 현장에도 도입을 시킨다고 그러고요. 위험한 일들은 드론들로 이제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정말 충격적인 기사 중에 하나가 LG전자가 휴대폰 사업을 접겠다고 합니다. 저도 LG전자 제품 중에 디스플레이 쪽하고 가전 쪽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휴대폰 시장에서는 유독히 밀렸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하고 애플하고 이런 프리미엄 시장에서도 밀렸고, 밑으로 내려가면 화웨이하고 샤오미라는 중국 저가 시장한테도 밀려버려가지고 5조씩 적자가 계속 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롤러폰이라고 해가지고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이제 폴드폰 우리가 삼성에서 나온 것은 접히는 자국이 있는데, 이거는 누르면 이제 슬라이드로 올라가는 방식이어서 참 괜찮은 생각이다. 근데 이제 휴대폰 사업에서 적자가 나니까 구광모 회장이 전체적으로 사업성이 없는 걸 따져봤는데 그게 휴대폰 사업이라는 거죠. 애물단지였던 거를 지금 그 사업을 접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LG폰을 쓰는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쓰는 사람들도 주위에서 많이 봤는데요. 근데 LG라는 제품은 우리가 기계를 바꿀 때 LG 핸드폰은 가격을 쳐주지 않아요. 근데 애플이나 삼성폰은 가격을 쳐줍니다. 프리미엄 시장에 성공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총체적으로 겪고 있는 이런 난국이 결국에는 코로나 때문에 빨리 앞당겨져 왔다라는 거예요. 기업들이 LG전자가 휴대폰 사업을 접으면 고용 불안이 있을까봐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기업이 위축이 되고 그런 대기업들이 위축이 되는데, 그럼 그거로 딸려서 있는 그런 하청업체들은 얼마나 피해가 심각할까요? 그래서 이제 삼성이라는 대기업,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도
지금 그 글로벌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걸 노조가 없다고 그래서 삼성이 노조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진보 정권에서는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면 노조 진보 정권이 옛날에 데모하고 나라를 바꿔보자, 그러니까 다 같이 잘 살자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런 토지 공개념하고 우리가 수익에 대해서 이제 그 플랫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그 이익을 환수하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참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내 땅의 가치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 주위가 진짜 얼마나 이제 변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제 그 문의를 주셨는데, 광명시 땅은 지금 상당히 좀 현황이 좀 엄청나게 좋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제 다 묶였기 때문에 이제 거래를 못 하는데, 묶이지 않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좋은 소식이 나올 것 같아요. 자금병수이기 때문에 제가 약속드렸던 분들한테 먼저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빨리 선점을 해라.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년 4월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고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는데, 이게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막 희비가 좀 엇갈릴 것이다. 여당에서도 지금 후보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제 정치적인 정치적인 얘기와 부동산학적으로 접목을 시켜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수도권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 지금 이제 포기하는 세대들이 정리를 하자면 집을 갖자는 그 의욕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는 거. 그래서 거꾸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이게 월세까지도 끌어올리는 효과. 왜냐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세금을 많이 내니까 살고 있는 세를 월세를 올리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법인 업체들이 갖고 있던 주택 단지들을 5만 채가 넘게 이제 시장에 나와서 정부에서는 저것 때문에 좀 이게 이제 아파트 가격이 좀 내려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 5만 채 이상 나온 수도권에 있는 주택들을요, 개인들이 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시장이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게 나라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 줘야지, 나라가 국민의 재산을 우리가 이제 공공재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제도가 일어나면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집니다. 그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진보냐 보수냐 어떤 게 낫냐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으로 봤을 때 우리가 토지 공개념을 도입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맞지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우리 자녀들은 지금 안 그래도 이제 고령화 사회로 이제 빠르게 진입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더 빨라질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노인들이 힘들어지고, 내가 나이가 지금 60대나 70대이신 분들은 집을 하나 갖고 있는 사람들, 서울에 집 하나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제 힘들어질 것이다. 그게 이제 올해 1월부터 이제 기존보다 이제 10% 15% 냈다고 하면 40% 이상의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복지라는 것이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그거를 회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금을 올려버리면 정말 내가 내 집에 살면서 소장료라고, 옛날에는 소장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라에다가 월세를 주고 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똘똘한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몰아간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걸 뭐 무차별적으로 그렇게 그 현금 살포를 하고 어떤 저소득층한테 복지를 이렇게 늘린다고 해서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요. 부동산은 풀어줘야지 경기가 살아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도 이런 거를 왜 이런 게 안 좋은지를 이미 도입을 해서 실패를 했던 것들인데 우리가 공평하게 살면 좋죠. 근데 이런 방식을 도입을 해도 안 돼서 그 헌법에서 이제 위헌 판정이 나서 없어졌던 것을 다시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시민들이 좀 많이 깨어나셔서 정말 그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 더 어려워진다라는, 그 코로나가 더 앞당겨지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이제 뭐 그 아르바이트 구하는 것도 뭐 되게 힘들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일할 의욕을 그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뭐 150만 원, 200만 원 받아봐야 뭐 한 달에 뭐 쓰고 하고 그러면은 또 뭐 일자리 그만두거나 또 다른 또 그거 갖다가 또 그 몇 개월 일했다는 걸로 또 이제 실업급여 받고 나서 또 실업급여 안 주면 일하고 써버리고, 그런 패턴으로 바뀌기 때문에 나라한테도 좋지 않다. 지금은 공부를 해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면 성공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공부만 열심히 해서는 그 내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옛날엔 저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는 게 정말 불가능한 그 시간에 우리가 그 살고 있다. 그래서 경제학자 그 12명을 두고 얘기를 했는데 그 해결책을 못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짐 로저스가 이제 그 한 얘기가 있는데, 미국의 이제 3대 투자가 중에 한 명인 짐 로저스가 그 사람은 이제 35살 때 이제 잘 나가던 기업을 때려치고 오토바이로 이제 타고서 바이크를 타고 세계를 그 여행을 합니다. 세계 여행을 하는데, 그곳에서 본 것들, 그냥 우리가 여행만 한 게 아니라 넓은 세상을 다 그 어떤 그 민족의 그 습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파악을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자동차로도 이제 세계 일주를 하고, 그냥 세계 일주를 해서 찍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세계의 흐름을, 그 경제적인 흐름을 역사적으로 이제 자기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예측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 저렇게 이제 지금 유명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저분이 싱가포르에 이제 자녀들을 싱가포르로 이주를 해서 살았는데, 중국 시장이라는 그 거대 시장에 중국어를 아이들이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 물려줄 건 돈이 아니고, 저런 우리가 앞으로 그 변해가는 그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해줘야 된다.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학교에 가지 않고 이제 아이들이 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그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교육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앞으로 되게 좀 심각해질 것이다. 그래서 내년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내년에 더 암울해질 거고요. 그리고 이게 계속 정말로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 정말 서민들이 그 집을 갖는 거는 그냥 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좀 깨어나셔서 뭐 지금 이럴 때 이제 저희도 잠깐 이제 그래서 짜간따간해서 이제 빨리 이제 이제 매매를 하고 그런 식으로 좀 바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잠깐 스톱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좋은 소식이 나올 것 같으니까 좋은 소식 나올 때 빨리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부동산학적으로 이제 정치적인 그 기사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다음번에는 정말 획기적인 그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업데이트된 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토익 플래너 김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